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중국 베이징 대학교를 방문해 한중 청년의 힘찬 악수, 함께 만드는 번영의 미래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베이징대 강연회에는 교수와 교직원, 학생 300여 명이 참석했다. 베이징/사인 연합뉴스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면 그 날카로움은 쇠를 절단할 수 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15일 베이징 대학에서 한 강연에서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이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친다면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를 이뤄내는 데 있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중국과도 이웃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영내 긴장 고조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평화 발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한중 양국은 북한의 핵보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북핵 문제는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네 대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 평창 겨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도 강조했다. 그는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스포츠인들은 평창 겨울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라고 있다며 2020년 일본 동경 여름올림픽,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 등 동북아에서 연속 개최되는 올림픽의 성공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을 도모하는 좋은 계기로 만들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함께 대항한 한중 근대사 인물을 언급하며 역사적 유대감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은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모일이었다.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겪은 고통스러운 사건에 깊은 동질감과 상련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서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의거한 윤봉길 의사와 마오쩌둥의 대장정에 함께 참여했던 김산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정율성의 이야기를 언급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은 근대사의 고난을 함께 겪고 극복한 동지라며 중국과 한국이 식민제국주의를 함께 이겨낸 것처럼 동북아에 닥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은 드론, 가상현실, 인공지능 같은 내차 산업혁명 분야의 중심지이고 한국 젊은이들도 내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미래를 찾고 있다라며 중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강점을 지닌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전세계 내차 산업혁명 지도를 함께 그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설 말미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사드,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갈등 탓에 냉랭했던 양국 관계를 의식한 듯 나라 사이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은 항상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수천 년간 이어진 한중 교류의 역사는 양국 간 우호와 신뢰가 결코 쉽게 흔들릴 수 없음을 증명한다면서 서로를 알아주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다. 는 송나라 왕안석의 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에는 베이징대 교수와 교직원,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베이징 대학 연설 전문이다. 베이징 대학 학생 여러분, 교수님과 교직원 여러분, 존경하는 하오핑 서기님, 린젠화 총장님, 따지아하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유서 깊은 대학이며 최고의 명문 베이징 대학을 방문하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약 2주 후면 새해를 맞게 되는데 베이징 대학 개교 120주년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대학 캠퍼스입니다. 베이징 대학의 내 대자랑거리가 일타포도 라고 들었습니다. 이름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는 캠퍼스 중앙의 호수, 미명호, 이름 없는 호수, 거기에 비치는 보야탑의 모습은 과연 명불허전입니다. 아울러 1천만 권이 넘는 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지금의 중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중국의 지성을 상징하는 장소로서 여러분의 큰 자랑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움 말고도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이곳은 중국 현대사의 발자취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20세기 초 여러분의 선배들은 오사운동을 주도하며 중국 근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이름을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인재들이 애국, 민주, 진보, 과학의 전통에 따라 중국의 발전에 공헌해 왔습니다. 5.4 운동을 주도한 천도슈, 중국 공산당을 창시한 리따자오를 비롯하여 역사적 인물들은 물론 제가 오후에 만날 리커창 총리도 베이징 대학의 동문입니다. 한국의 근대사의 족적을 남긴 인물들 중에도 베이징 대학 출신이 있습니다. 1920년대 베이징 대학 사학과에서 수학하였던 이윤재 선생은 일제의 우리말과 글 말살 정책에 맞서 한글을 지켜냄으로써 나라를 잃은 어두운 시절 빛을 밝혀주었습니다. 오늘날 베이징 대학에는 1,000명이 넘는 한국인 유학생이 수학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도전 정신, 창의적 발상, 다른 문화적 배경은 불우포용, 겸용병포, 하는 베이징 대학의 개방적 학풍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국인 유학생들과 여러분 모두 신시대 중국과 양국 관계를 이끌어갈 베이징 대학의 자랑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베이징 대학의 자랑스러운 전통 속에서 더욱 빛나듯 한중 관계도 수천 년에 걸친 교류와 우호 친선의 역사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18세기 조선의 실학자 박제가는 베이징을 다녀온 후 중국을 배우자는 뜻으로 북학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중국은 말과 글이 일치하며 집은 금색으로 채색되었다. 수레를 타고 다니며 어느 곳이든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사람들이 활기차게 거니는 풍경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같은 시대 베이징에 온 홍대영이란 학자는 엄성, 육비, 반정균 등 중국 학자들과 친해지기를 맺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알아주는 각별한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는 중국의 친구들이 도량이 넓고 기운이 시원스럽다고 남겼습니다. 지금 이 친해지기가 수만으로 늘어나 있습니다.